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 말고도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은 그 시리즈 2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부동산 노후 설계 성공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놀부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스터디방 정원 1,500명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2304번입니다. 자, 현명한 노후 설계 첫 번째 원칙입니다. 주택연금은 최후에 가입하라. 요즘에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낮아졌죠. 이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올해 초반에 이 수령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빨리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연금은 최대한 천천히 가입할수록 이점이 더 많은 제도입니다. 자, 주택연금은 중요한 특징이 있죠. 바로 가입 시점에 월 수령액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오르던지 떨어지던지 이 월 수령액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매달 수령하는 이 월 수령액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출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내가 빌린 대출금의 금액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10년 정도만 지나도 이 액수가 현저히 적은 가치로 변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요. 따라서 너무 일찍 가입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에 60세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월 수령액이 60세 때 가입한 기준으로 40년 동안 받게 되는 거죠. 물론 100세까지 사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10년만 지나더라도 화폐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세에 가입을 하게 되면 70세쯤, 80세쯤 되면은 이 수령액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노후를 편하게 하려고 주택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이 노후 계획을 잘못 세워서 주택연금에 빨리 가입하는 바람에 생활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연금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이 프레임에 낚이셔서 일찍 가입하시지 말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가입해서 나에게 유리한 제도로 만들려는 거죠. 자, 그럼 보편적으로 주택연금은 언제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제적 활동이 힘들어지는, 요즘 70세 분들도 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70세에서 80세 정도겠죠. 그 이후에 늦게 가입하면 늦게 가입할수록 월 수령액을 받는 기간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60세에서 100세면은 40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80세에서 100세면 20년만 받으면 되니까 기대 수명이 줄어든 만큼 월 수령액은 늘어납니다. 또한 40년에서 20년으로 줄면은 화폐 가치 변화율도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상단에 카드를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누르시면 주택연금에 관한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후 설계 성공 원칙 두 번째입니다. 거주지역과 투자지역은 반드시 분리해라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한 말로 들리시겠지만 지키시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령이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관리가 편한 곳을 찾아요.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까지 겸하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관리의 용이성을 중시해서 거주 지역에 다시 또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지실수록 살고 싶어하는 지역과 이 투자에 맞는 지역은 상당한 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좀 되시면 귀농하시고 싶어 하시고 경기도 지역에 친환경적인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 하시고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조용한 지역을 원하시죠. 하지만 투자는 이 반대거든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시끄럽고 매연 가득하고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이 업무지역 근접지, 역세권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하면 나이 들고 노후 설계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귀찮게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업무 근접지 역세권에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경을 덜 쓰고도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아파트입니다. 자, 노후 설계 성공 원칙 세 번째입니다.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데 집중하자입니다. 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은 이 원룸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있죠. 주택 중에. 하지만 이런 주택은 수익률은 좋은데 반해서 이 세입자가 연령층이 낮고 그리고 이 패밀리 형태가 아닌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죠. 때문에 오래 거주하지 않고 수시로 바뀝니다, 세입자가. 그럼 이 바뀌는 만큼 자주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공실이 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 머리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은 높지만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운이 나쁘면 또 불량 세입자 만나면은 연체는 기본이고 보증금에서 알아서 까세요. 연락 안 되는 건 기본이고 노후에 좀 편하게 사시려고 월세를 놓은 건데 이 월세 놓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죠. 이 아파트를 임대하면 수익률은 확실히 1% 이상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주로 살림집입니다. 거의 2인, 3인, 4인 가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오래 거주합니다.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는 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소형주택 교체 시기가 거의 6개월,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입자의 교체에 대한 부담이나 공실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소형주택들은 관리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르죠.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줄어듭니다. 일반 소형주택은 툭 하면 전화를 해요. 그 임대인한테. 불이 나갔습니다. 화장실이 어떻게 됐습니다. 전화를 집주인한테 해요. 근데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면은 뭐 해도 되냐고 허락받을 때만 연락 오지 나머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환금성이 높아 여러분들이 팔 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뭡니까? 지금 제목이 노후 설계 아닙니까? 나이가 70대, 80대이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니까 그 이전에 50대, 60대면 수익 극대화에 신경을 더 쓰셔야죠. 근데 이게 노후 설계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데 집중을 해야 좀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후 설계의 성공 원칙 네 번째. 토지 투자는 내 것이 아닌 자식의 것이다. 자, 제가 이 노후 준비에서 피해야 될 부분을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토지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 투자가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무계획이에요. 투자 자체가 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묻어놓는 거거든요. 언제 이게 발표가 돼서 내 토지가 뭐 수용이 되고 아니면 계획 있게 쓰임새 있게 활용하고 이게 담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 토지 투자만큼
뭐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근데 왜 사람들이 토지에 로망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비교적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파트 요즘에 서울에 무조건 뭐 7억, 8억, 10억, 뭐 개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잘게 필지가 쪼개져 있는 것도 있고, 유망 지역에 있는 토지도 그렇게 큰 금액 아니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규모들이 찾아보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는 꿈은 통일이 되면 이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질 거야. 수십 배는 오를 거야. 내가 산 이 땅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철도나 도로가 들어올 거야. 그만큼 좋은 지역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입을 하죠. 근데 통일이든 다 좋습니다. 근데 언제 된다고 확실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는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 기약 없이 내가 매입한 투자 지역이 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보상을 받는 걸 꿈꾸시고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끝난 나라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그만큼 개발을 할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인구가 크게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출산율 떨어진다고 난리죠. 역대급이라고. 근데 앞으로 택지 선정, 아파트 많이 지을까요? 그리고 도로망 많이 깔까요? 개발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노후 설계죠. 내가 10년 살지 20년 살지도 모르는데 투자금 회수까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계획적인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토지를 유산으로 남기시면은 나중에 자녀분들 한 분이면 괜찮은데 두 분, 세 분이면 이것 때문에 사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야 상속 당시에 깔끔하게 재산 정리가 되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분란의 씨앗입니다. 내가 살면서 투자해도 분란의 씨앗이고 죽고 나서도 분란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지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노후 설계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노후 설계 성공 원칙 5번째. 사이즈를 줄이고 개수를 늘려라입니다. 자, 노후로 갈수록 소득은 한정적이죠.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때문에 현재의 자산을 최적화시켜서 이 자산을 증식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기권에 50평대, 6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이걸 어떻게 노후 설계에 맞게 최적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 내가 거주하는 주택의 사이즈를 줄여서 2개의 주택을 만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를 임대용 주택, 월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택으로 가져감과 동시에 자산을 또 증식해 줄 수 있는 트렌디한 주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아니면 현재의 대형 주택을 매도를 하시고 좀 더 도심 쪽으로, 그리고 환금성 높고 수익성 높은 지역으로 바꿔서 지역을 갈아타는 방법을 활용을 하면 노후에 좀 더 빠르고 이 높은 환금성을 확보하는, 차후에 노후에 중요한 게 이제 현금 흐름 창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답인데, 결국에 내가 지금 거주하는 주택이 비선호 지역의 대형 평수라면 사이즈를 줄여서 선호 지역으로 바꾸고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주택으로, 그리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내는, 부동산을 본인의 현금 흐름 창출의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식에게 손을 안 벌리고도 부동산을 통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설계 원칙에 대해서 5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